국내 유일의 기후위기 전문 영화제인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올해 4회째를 맞아 영화제의 특징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내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 풀이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600kg이 적발됐습니다.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후환경위기 전문 영화제죠.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올해 4회째를 맞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장을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개막작은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선정됐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사실은 피해, 고통, 그로 인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 우울증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기력과 관련되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굉장히 바이러스처럼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기후위기를 우리가 다시 바꿀 수 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4회 때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특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 맞은 영화제는 지금의 기후위기에 맞춰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현실이 된 지금 이를 자각하고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이 이제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차세대에게도 관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그 영상화함으로써 좀 더 와닿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재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관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영화제 경쟁 부문엔 역대 최대 규모인 138개 나라 2,300여 편의 영화가 출품됐습니다. 이 중 20개 나라에서 초청한 4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되는 작품만 28편에 이르고 이 중 3편은 세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영화제 측은 연예계 대표적인 환경 실천가로 알려진 배우 박진희 씨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개막 공연을 비롯해 영화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폐막작은 상영작 중 영화제 주제에 충실하고 관객들의 반응이 좋은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오는 21일부터 닷새 동안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며 컨퍼런스와 강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찜통더위가 이어졌다가 다시 빗줄기가 쏟아지는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다이빙 풀이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북항 친수공원. 여름 축제에 이어 바로 옆 북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내 다이빙 풀이 또 다른 피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이빙 마스크에 핀까지 갖춘 사람들이 푸르른 물속으로 자유롭게 몸을 던집니다. 내려가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수심 24m, 거대한 실내 다이빙 풀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부지에 조성한 곳으로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다이빙 전용 풀입니다. 프리다이빙은 물론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체험 다이빙에서부터 강사까지 다 있어서 아무나 와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남에서는 저희가 23m로 제일 깊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들 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찾아온 여행객들까지 다이빙 세계를 접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 때 여자친구랑 와서 왔는데 처음 이렇게 윤희영 강사님께 강습 받으니까 너무 재밌고 프리다이빙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 바다에 가서 할 수 있게 좀 연습해가지고 다녀보겠습니다. 따로 마련된 수영장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연일 붐빕니다. 기초 수영법부터 생존 수영까지 실력 쌓기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를 피해 시원한 물속에서 즐기는 실내 여름. 스릴과 배움, 휴식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수중 체험 공간이 도심 속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5월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이 무려 600kg이나 적발됐습니다.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코카인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양입니다. 세관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관원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물 포장을 뜯어냅니다. 비닐 포장을 뜯자 드러난 백색 블록 물질.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카인으로 판명됐습니다. 적발된 양만 600kg, 시가 3천억 원 상당으로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본건 코카인은 국제 마약 조직에 의해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 신안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2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코카인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도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먼저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던 컨테이너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컨테이너가 실려 있던 화물선은 고정된 항로와 일정으로 움직이는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였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습니다. 코카인 포장 비닐과 컨테이너 내부에서 지문 137점이 채취됐는데 국내인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단속 자료를 미국 마약 단속국에 제공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국제 마약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1,700kg의 마약이 적발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국경 단계에서 총 617건, 2.6톤의 마약이 적발됐고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넉 달 만에 또다시 광명 지역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광명시 노동부 등이 신속하게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건설업체가 공식 사과문을 낸 지 불과 엿새 만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 4일 낮 1시 반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하 18m 깊이의 터널 구간에서 일어났는데 고장난 양수기를 꺼내려던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는 전날 내린 비로 많은 양의 빗물이 고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5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감시교원 5명을 투입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수기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지, 사고 당시 기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감전 방지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안전 조치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사고가 발생되는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조사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지금 중이니까는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미얀마 국적으로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5번째 사고입니다. 광명시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에 이어 2번째입니다. 현장 사고가 잇따르자 포스코 ENC 측은 불과 엿새 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부지 면적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등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을숙도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의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야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부산의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전기 콘센트 가부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공통적으로 심야에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또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인명피해에 부산시가 재난 약자 화재 예방 대책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긴급 대책의 핵심은 심야 돌봄 공백 해소와 화재 예방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심야 시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엔 돌보미 수당을 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12,000원대인 돌보미 서비스는 야간에 50% 할증이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긴급 돌봄은 2시간 전까지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야간 돌봄 수당을 지원할 것을 하고 미취학 영유아 대상으로 먼저 주말 공휴일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을 현재 10개인데 내년에 13개, 계속 16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까지 총 11억 원을 들여 17,000여 세대의 고용량 멀티텍과 고감도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와 연립에 대한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조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긴급 화재 안전 전수 점검을 현재 소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연령과 지역 시간대별로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아동돌봄 AI 통합 콜센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16개 자치구군 중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구인데요. 이곳에 드디어 경찰서가 개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16번째 독립된 경찰서입니다. 그동안 수영구는 남천 광안동은 남부서가, 수영 망미동은 연제서가 관할했습니다. 행정구역이 둘로 쪼개져 치안 서비스를 받은 겁니다. 남구 경찰서에서 아무래도 이걸 우리 수영구가 다 관할을 하고 또 연제 경찰서에서 밀락동이라든지 수영동 일부에 대한 부분들을 관할하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선을 그는 부분도 좀 약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민들 자체에도 혼선들이 있었고요. 수영경찰서는 수영동 사적공원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8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완공됐고 350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영구만 관할하는 독립된 경찰서가 문을 열면서 치안 서비스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동에 따라 나눠진 관할 경찰서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치안 관할이 일치돼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한결 간소화됐습니다. 남부하고 연제수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이 부산에서는 최고의 관광지인데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수영경찰서는 모두 8개 과로 구성되며 420여 명의 경찰이 근무하게 됩니다. 한편 수영선은 지난 2014년 신설이 승인돼 11년 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예상치 못한 불청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벌쏘임 사고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여름철 벌쏘임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쏘임 예방법과 대처법,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 상관면 도로가의 한 건물. 슬레이트 지붕 아래 벌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준비한 망으로 순식간에 벌집을 떼어내고 퇴치제를 뿌립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은 1년 중 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최근 무더위와 함께 벌집 제거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며 벌쏘임 환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1년 중 벌쏘임 신고는 7월에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전체 환자의 70에서 80%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야외 활동 중 벌집을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거나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나 지자체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밝은색 옷이나 향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 단내가 나는 음식 같은 거를 야외에서 섭취하시는 거를 자제해 주시고요. 벌집 주변에 계시다면은 머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그 장소를 이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에 쏘여 벌침이 피부에 남아 있다면 카드나 손톱 등으로 밀어내듯 긁어 제거하고 손가락으로 집어 뺄 경우 독이 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쏘인 부위는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고 증상이 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합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며칠 안에 상태는 호전이 되는데요. 뭐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복통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 신고해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특히 벌에 한 번이라도 쏘였던 사람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언어와 국경은 달라도 열정만큼은 하나. 전국체전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세계 속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한인 동포들과 해외 팬들까지 땀과 우정을 나누는 글로벌 축제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에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까요? 해외 동포 선수단이 전국체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1989년 제70회 대회부터였습니다. 그 뒤 제80회 대회부터 참가 규모가 점차 확대됐고 제100회 대회에서는 18개국 약 1,800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참가국 중에는 미국 선수단이 가장 많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선수단도 매년 출전하며 전국체전은 이제 세계와 함께 뛰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무려 3만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잘 알려진 인기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닌데요. 조금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이색 종목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사직 실내 수영장. 부산을 대표할 팀 수영 유망주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 장비,
바로 모노핀인데요. 입고가 좁아 신기 어렵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물살을 가르는 속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잘 사이즈도 작고 잘 안 들어가서. 윤활제 같은 건가요? 네. 발가락이 너무 아프고 잘 안 빠져서. 핀 수영은 1960년대 유럽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입문 코스로 만들어진 종목인데요. 이 모노핀을 신고 근육의 힘만으로 무리와 수중을 가로지르며 속도와 기술, 체력을 겨루는 수중 스포츠입니다. 핀 수영은 발의 이제 일반 수영 경영과는 달리 모노핀 혹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오리발, 짝핀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수영입니다. 흔히 모노핀을 사용하고 하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형이나 접영 이런 종목과는 달리 경영에서 얘기하는 이런 돌핀킥, 접영킥을 통해서만 하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단축의 핵심 장비 모노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포켓, 발을 집어넣는 곳입니다. 이제 오리발보다 이제 추진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세죠. 저희 같은 50m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고등부 기준으로 하면은 표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른 선수들은 16초까지 나오고. 강한 다리 힘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중 종목 핀 수영은 일반 수영과는 또 다른 기술과 체력이 필요한 수중 스프린트입니다. 특히 영법 중 가장 빠르다는 자유형보다 무려 1.3배나 빠른 기록을 자랑하죠. 그만큼 고강도 훈련이 필수지만 그 속도감과 쾌감에 매력을 느끼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중고등부 8명, 일반부 8명 등 15여 명의 선수가 전국체전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핀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빠르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수영보다 발목을 좀 더 많이 써서 발목 부상이 좀 아픈 거 빼고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힘든데 속도가 빨라서 재밌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다른 선배들도 저처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전국체전에 나가보고 싶어요. 애들이 활발해가지고 네,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파이팅! 지상 훈련도 빠질 수 없죠. 물속 스피드를 끌어내기 위해선 강한 하체 근력과 코어 중심의 균형 감각이 필수입니다. 바벨 웨이트, 밴드 트레이닝까지 입술 깨물며 참고 버티는 훈련 속에 미래의 메달리스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힘든데 그래도 힘든 게 계속 지속되면 성장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전국체전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번 전국체전 부산에서 하는 만큼 꼭 메달 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승부는 경기장에서 갈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밖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해외에서 달려온 동포 선수들과 매력적인 이색 종목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체전.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올해 4회째를 맞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지구를 위한 오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